안녕하세요, 네, 강태입니다. 오늘은 간만에 남자분이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에 대해서 좀 순위를 매겨달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게 참 복잡한 질문이거든요. 그래서 막 여러 순위는 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건 너무 취향이 갈리니까 1, 2순위는 좀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0순위는 뭐 당연히 완벽한 남자겠죠. 뭐 재밌고 잘생기고 뭐 능력도 좀 있고 뭐 이런 건데 근데 그건 너무 기준이 높은 거고,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이분법적 사고를 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왜냐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다 문제들이 좀 더 복합적이에요.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야. 근데 흑백으로 가르거나 이분법적 사고가 좀 필요할 때도 있는데, 이게 필요할 때는 뭔가 비교 예시를 들 때 있잖아요. 그럴 때는 좀 예시 들기가 좋아요. 확 비교되니까. 스타일이 약간 정반대인 경우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딱 1, 2순위로 나누기 좋은 게, 물론 상황에 따라 1순위, 2순위는 바뀔 수 있습니다. 그걸 좀 생각해서 들어주세요. 예를 들어 어떤 남자는 여자가 보기에 좀 더 본인 취향이고 외향적인 부분이 재미있고 약간 나쁜 남자 스타일이 섞여 있어요. 근데 막 나한테 엄청 잘해주진 않고 성실하진 않아. 스펙은 좀 애매모호해요. 근데 어떤 남자는 공부 잘했어. 지금은 대기업 같은 데 다녀요. 근데 사람이 조금은 재미가 없어. 공부 많이 한 티가 나고 좀 딱딱해. 그리고 또 내 취향과는 살짝 거리가 있어. 근데 성실하고 나한테 잘해주는 모습은 있어요. 막 요렇다고 했을 때 진짜 결혼을 생각한다면 상대가 후자를 당연히 선택할 수도 있지만, 결혼에선 경제력 부분도 엄청나게 중요해지잖아요. 근데 상대가 결혼 급한 게 아니라 연애를 더 중시하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? 그건 전자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. 왜냐면 훨씬 끌리니까. 좀 나빠 보여도 끌리는 매력은 저쪽이 더 있거든. 그래서 제가 본인이 능력이 좀 있어도 재미있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, 그것도 챙겨야 한다, 항상 많이 강조를 하는 거죠. 저도 영상에선 되게 진지해 보이는 이미지일 텐데 가끔 막 영상에서 제가 드립을 치면 사람들이 강땡님 이미지에 그런 말 하는 게 뭔가 좀 웃기다 이럴 때가 있거든요. 근데 그게 저도 막 엄청 진지한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. 상대가 진지하게 뭔가 물어볼 때 저도 진지하게 답을 할 뿐이지 웬만해선 진지해지기 싫어요. 저는 일상에서마저 전부 진지한 것은 그건 너무 사람이 딱딱해 보여요, 제 입장에선. 그래서 이걸 정말 잘 조율해야 돼요. 내가 어떤 스타일이 더 편한지, 그리고 내가 만나는 여자분이 어떤 남성을 더 선호하는지, 방금 제가 이분법적으로 예시 나눈 거 있잖아요.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그 상대한테 대입해보면서 빨리 취향을 판단해야 돼요. 그 사람은 간질간질한 설렘을 더 원하는 스타일인데 나는 너무 잘해주는 것 말고 너무 진지한 것 말고는 아무 무기가 없어. 이렇다고 치면 물론 그 한결같은 행동에 상대가 바뀔 확률도 좀 있지만, 반대로 나에게 엄청난 트라우마를 남겨주고 환승을 때릴 수도 있거든요. 그리고 이런 패턴이 나온다면 상대는 이별 고통도 거의 없습니다.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패턴이에요. 상대를 미리 파악하고 있으면 좀 대처라도 할 수 있는데, 그래서 상대에 맞게 내가 카멜레온처럼 패턴을 바꿀 수 있거나 아니면 무조건 나의 가치를 알아봐 줄 수 있는 사람을 택해야 돼요. 사람들이 참 착각하는 게 있는데, 원래 바른 사람, 원래 패턴이 아주 성실한 사람, 이런 사람들은 삶 자체가 재미와는 거리가 멀 때가 많아요. 그리고 나는 좀 막 사는 타입이라고 쳐봅시다. 저런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불편할 겁니다. 상대는 바르니까 내가 퍼질러지기도 어렵고 본인은 잔소리 듣는 입장에 속할 거고 여러모로 불편해지죠. 근데 바른 사람과 같이 생활하는 건 당연히 원래 더 불편한 거예요. 이게 당연한 거라고. 근데 이거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. 그냥 같이 퍼질러질 수 있으면 잘 맞다 생각하고 설렌다 생각하고 너무 좋다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, 그건 꼭 그렇지 않아요. 진짜 이런 상황은 상대가 가치 파악을 전혀 못하는 경우죠. 그래서 내 가치를 몰라주면 난 희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, 대부분. 그리고 상대가 무지할 땐 그럴 수밖에 없어요. 저는 비교적 상대를 설득을 좀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. 쓸데없이 심리 관련된 저서 같은 것도 좀 많이 받고 학계 논문도 꽤 읽어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일리 있는 설득은 좀 할 줄 아는 편이에요.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엔 잘 설득이 안 될 거란 말이에요. 상대가 내 가치를 몰라주는 상황에서. 근데 본인은 직관적으로 어렴풋이 알아,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. 근데 설득은 어려워. 이러면 설득하려고 고생하지 마시고 내 가치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는 게 맞고 빠르다는 거예요. 저는 그냥 사람에 대한 관심이 원래부터 많았고 그러다 보니 스킬이 좀 생긴 것 뿐이지, 저도 상대가 문제를 막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설득하기 위해 뭔가를 배워야 하는 상황이다? 그건 스트레스 당연히 받을 것 같거든요. 원래 아는 걸로 대처하면 상관이 없는데. 그래서 제가 말한 저 1순위, 2순위에 대해서 서로 간극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고민을 해보시길 바래요. 그래야 내 포지션도 제대로 정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상도 보다 잘 판단할 수 있고 상대가 무지한 사람인가 현명한 사람인가 이런 것도 좀 엿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이걸 다 같이 가져가야 돼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